스마트폰으로 지금 이 스마트폰이고요. 제 스마트폰으로 실제로 여기를 한번 봐보겠습니다. 프레쉬를 끌게요. 네, 찾았습니다. 핵함이에요, 핵함. 지금 한 200배 정도로 관찰하고 있는 거고요. 자, 핵함을 지금 관찰했고요. 그 다음으로는 연구 표본인 집신벌레. 이 집신벌레 같은 경우는 염색이 돼 있어요. 염색이 돼 있어서 아마 관찰하기가 더 쉽게끔 염색이 돼 있습니다. 빨간색으로도 염색이 돼 있고 초록색으로도 염색이 돼 있어요. 자, 또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해서 한번 봐보겠습니다. 네, 집신벌레죠. 우선 적정 기술이라는 걸 먼저 잠깐 보고 설명을 드릴게요. 네, 적정 기술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이 적정 기술이 도대체 현미경이랑 무슨 관련이 있을까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함께 만들어 보게 될 이 폴드스코프라는 종이 현미경은 적정 기술 현미경 중에 하나입니다. 잠깐 PPT를 보면서 살펴볼게요.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The year is 1800. 자, 미국의 스탠포드 대학교 교수입니다. 인도 출신의 교수예요. 마누 프라카시라는 교수고, 이 교수가 이 폴드스코프를 개발하게 됐습니다. 이 교수가 이제 테드라고 하는 그 강연에서 이 폴드스코프를 소개를 하는데요. 주로 소개하는 내용을 보면 영국의 어느 그 여사, 어느 그 귀부인의 찻잔에서 이런 어마어마한 그런 미생물이 존재한다는 것은 사람들이 절대 알지 못했다. 네, 잠시만, 죄송합니다. 넘어가 버렸네요. 사람들이 알지 못했는데 그걸 알게 된 거는 이 현미경이라는 게 개발되면서부터고, 특히 이 현미경은 말라리아와 직결되어 있다라는 거고요. 말라리아를 잡기 위한 현미경이라는 게 이걸 개발한 목적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여기 보이면 여러가지 박테리아들 사진이 보이죠? 실제로 이제 인도에 뭐 간디도 있지만 거기 현미경은 이 마누 프라카시라는 교수가 설명하기로는 개발도상국 못 사는 나라는 말라리아에 매년 100만 명이 죽어간다고 하거든요. 이 100만 명은 지금 코로나로 죽어가는 인구에 못지 않아요. 그러니까 코로나로 우리가 지금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지만 그 코로나는 지금 더 많은 인구가 죽었지만 매년 100만 명씩은 말라리아로 죽어가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결국에는 개발도상국 사람들이 이 말라리아균에 감염돼서 죽게 되는데 이런 현미경이 있다면 그 사람들을 도울 수 있지 않을까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고 실제로 이 제자들을 인도나 개발도상국에 보냈더니 그곳에서 현미경들은 먼지가 쌓여있고 방치된 게 많았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이로 쉽게 현미경을 만드는 게 어떨까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해봤다는 얘기고요. 실제로 이제 종이로 만들어서 접을 수 있다 이런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플레파라테 샘플을 넣어서 이렇게 보면은 된다는 얘기고 현미경 일반 현미경이랑 똑같은 역할을 하고 말라리아를 특히 잡는 이 붉은색 현미경은 말라리아 전용이고 그 외에 모든 현미경이 한 30종 정도를 즉 종이 현미경을 30종을 개발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배율에 따라 다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만들어 볼 이 현미경은 1000배까지 가능한 거고 아까 붉은색 말라리아를 보려면 2000배가 가능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실제로 이제 곤충의 여러 가지 그 모습이나 더듬이를 지금 보고 있는 모습을 종이 현미경으로 관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모기입니다, 모기. 매우 지금 전 세계적인 여러 가지 그런 전염병의 위기 속에서 이 현미경이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본인이 현미경을 만들게 됐을 때 어떤 설계도를 그린 모습이고요. 네, 그래서 이 분이 지금 그걸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종이 현미경을 한번 같이 만들어 볼 텐데요. 그냥 만드시려면 쉽지 않아요. 생각보다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쉽지 않기 때문에 같이 한번 해보시죠. 네. 뜯어보니까 이 나름 파우치에 잘 돼 있죠. 여기 면봉이 있는데 뾰족한 면봉은 이거는 렌즈를 닦는 용도니까요. 잘 보관하시고요. 설명서가 영어로 돼 있어요. 설명서가 영어로 돼 있는데 이거를 읽어보시고 그냥 그대로 하실 수 있는 분은 그냥 그대로 하셔도 됩니다. 다만 좀 어려우신 분은 같이 갈게요. 근데 영어로 돼 있어서 좀 어렵습니다. 네. 자, 그 외에 여기 보면 렌즈가 있어요. 렌즈. 이 얘네들이 렌즈인데 이 렌즈가 지금 쪼개져야 돼요. 이렇게 쪼개보시겠어요? 렌즈가 3개로 쪼개지는 것 같잖아요. 근데 이게 3개가 아니에요. 잘 보시면 3개가 아니고 여기서 하나 더 쪼개야 돼요. 이렇게 손톱을 해가지고 벌리시면 이렇게 4개로 돼야 됩니다. 렌즈 동그란 렌즈가 하나 있고 렌즈를 보호해주는 렌즈 커플러가 3개가 있어요. 얘네들이 자석으로 달라붙어 있기 때문에 3개로 보일 수도 있지만 얘네들 4개입니다. 4개. 얘네들을 잘 가지고 계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쓰는 것 중에 이 링 스티커가 있어요. 링 스티커. 도넛 모양의 스티커가 있는데 이 도넛 모양의 스티커가 있습니다. 이 스티커도 잘 두셔야 돼요. 자, 실제로 이제 폴드스코프는 그러면 펼쳐보면 종이가 이렇게 돼 있어요. 좀 더 멀리서 잡아야겠네요. 네. 폴드스코프를 펼쳐보면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여기서 꼭 필요한 것만 먼저 뜯어 볼게요. 다 뜯게 되면 일이 커지니까 꼭 필요한 거, 네, 이 십자가 모양으로 생긴 게 있습니다. 노란색 또는 겉에는 하늘색인데 이 십자가 모양으로 생긴 것만, 네,
이게 이제 렌즈를 넣는 단계인데 렌즈랑 관련된 거 십자가를 하나 뜯고요. 두 번째로 뜯기 쉬운 것부터 계속 뜯을게요. 이 패닝 가이드라고 하는 이 부분을 좀 뜯겠습니다. 뜯을 때 찢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뜯을 때 찢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고요. 혹시나 뜯다가 찢어지시면 저한테 연락 주세요. 단관초등학교 연락 주시면 여유분해서 부품을 좀 챙겨 드릴게요. 이렇게 뜯으시고 흰색 이런 것도 다 구멍을 내시면 됩니다. 이렇게 구멍을 내시면 돼요. 현재 2개 뜯었습니다. 그 다음에 영어로 여기 폴드 스코프라고 써있는, 여기 폴드 스코프라고 영어 써있는 이 부분, 이것도 이렇게 뜯으면 됩니다. 뜯고 이 흰색 부분도 뜯어버리고요. 이렇게 3개가 됐고요. 자, 제일 중요하게 뜯어야 되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여기 보면 눈금 있는 거 있죠. 눈금 있는 거, 파란색, 노란색, 회색, 얘네가 다 이어져 있습니다. 잘 보셔야 돼요. 회색, 노란색, 파란색이 다 이어져 있어요. 얘네 이어서 뜯어야 됩니다. 이 중간에 자르면 안 됩니다. 자, 이렇게 이어서 뜯으셔야 돼요. 이거 제작하는 방법 영상은 유튜브에도 많이 있어요. 그 유튜브 영상 보고 하셔도 돼요. 제가 지금 찍는 것보다 더 퀄리티가 높을 거예요. 그쪽 게. 그래서 그거 보셔도 되고, 아니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같이 하셔도 됩니다. 자,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이 부분 뜯어지면 안 돼요. 얘네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게 뜯어지면 안 돼요. 자, 그래서 흰색을 이렇게 뜯어내고요. 구멍은 다 뚫습니다. 흰색 가운데 이런 데는 다 뜯어내세요. 자, 그럼 현재 어떻게 된 거냐면 부품이 크게 이렇게 4개예요. 4개. 하나, 둘, 셋, 넷. 이게 이제 렌즈를 끼는 렌즈 고정되고요. 얘는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얘는 포커스 조절하는 초점 맞추는 거고, 얘네들은 합체하게 되는, 얘네들은 샘플을 끼게 되는 단계입니다. 자, 우선은 여기를 보시면, 자, 파란색이 놓게 제가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파란색이 보이도록 놓으세요. 이 폴드 스코프는 색상이 매우 중요한데요. 파란색이 앞쪽이에요. 노란색이 뒤쪽이에요. 여긴 파란색이니까 앞쪽이죠. 이 색깔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파란 계열이라는 거는 나중에 결국에 완성이 되면 앞쪽을 얘기하는 거고요. 파란 계열은 파란 계열은 앞쪽을 얘기하는 거고, 뒤로 넘겨보시면 이 노란 계열 있죠. 노란 계열. 얘는 뒤쪽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황색도 노란 계열입니다. 이 노란색이 노란 계열. 그럼 이 빨간색은 뭐냐? 얘는 가려져서 안 보여야 되는 부분입니다. 빨간색은 가려져서 안 보여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우선은 자, 파란색이 보이게 놓아주시고요. 여기 렌즈에서 이 커플러를 하나 떼주세요. 렌즈 커플러 하나 떼주세요. 하나 떼주시고, 자, 은색이 이렇게 눈에 보이게끔, 자, 얘네를 이렇게 끼겠습니다. 이렇게 은색이 앞으로 보이게끔 하고요. 그리고 이 구멍이 4개가 있는데요. 이 구멍이 오른쪽으로 가게. 실제로 여기도 구멍이 흰색으로 표시되어 있죠. 같이 구멍 방향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자, 모서리부터 끼워주시고요. 반대쪽은 이렇게 꺾어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꺾어서 넣어주시면 되고요. 네. 이렇게 되면, 네, 파란색 부분은 했고요. 이제 뒤집어 보면 하단에 빨간 부분에도 이 렌즈 커플러를 끼게 돼 있어요. 렌즈 커플러를 끼실 때는 이번에는 반대로 은색이 이렇게 보이지 않도록 검은 면이 보이도록 하고요. 이 구멍 4개가 이번에 왼쪽으로 가게 합니다. 여기도 지금 구멍 4개가 왼쪽에 있죠. 이렇게 그대로 모양을 맞춰서 넣어주시면 돼요. 네, 방금 했던 거랑 똑같이 모서리는 꺾어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모서리는 꺾어서.
넣어주시고, 여기서 좀 중요한 게 있는데요. 자, 이 빨간색은 보이지 않는 부분, 즉 사라져야 될 부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점선대로 접어서 이 빨간색을 안 보이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점선을 접으실 때 한번 살짝 접은 다음에 이 모서리를 손톱으로 꼭꼭 누르셔서 얘가 펴지지 않도록 하셔야 돼요. 펴지지 않도록 해주시고, 그럼 이 세 개의 탭이 나와 있어요. 이 세 개의 탭을 꽂아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꽂아주시고, 이쪽 옆에도 오른쪽 면도 꽂아주시고, 반대쪽 왼쪽 면도 이렇게 꼽아주시고, 네, 이렇게 꼽으면 완성이, 현재 이거는 완성이 된 겁니다. 자, 다음 단계로 해야 될 거는 여기 좀 더 멀리서 찍어 드릴게요. 다음 단계 해야 될 거는 이 포커스 램프라고 하는 건데,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근데 초점을 맞추는데 여기 보시면 여기 옆면이 지금 초점이 뒤에 맞춰져 있는데, 이 옆면이 점선이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두 개가 옆면에 점선이 두 개씩 있습니다. 이 두 개씩 있는 게 이유가 있어요. 점선이 두 가닥씩 있는 이유가 뭐냐면 세기의 원리라고 하는 건데요. 잠시 후에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는 짧은 쪽부터 이렇게 두 번을 접어서 김밥 말듯이 짧은 쪽부터 두 번을 접고요. 자, 옆면이 왜 이렇게 세기의 원리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겠어요? 옆면도 여기 두 번을 접고, 또 제일 위에도 이렇게 회색 안쪽으로 두 번을 접습니다. 옆면을. 네, 두 번을 접었습니다. 그럼 다시 펼쳤고요. 짧은 쪽부터 이제 두 번 접혀 있는 데를 말아서 이렇게 올라가시면 돼요. 김밥 말듯이 말면 됩니다. 이렇게 또 다시 이렇게 말고 이렇게 말아서, 결국에 다 말고 나면 노란색 면이 하나 있고요. 뒤집으면 파란색 면이 있어요. 파란색 면에 눈금이 있네요. 자, 이 옆면을 한번 봐볼까요? 아까 방금 전에 설명드렸던 이 옆면, 이 옆면이 쐐기처럼 돼 있고, 이게 점점 넓다가 좁아지는 이런 형태. 이게 초점을 맞추기 위한 건데요. 얘가 이렇게 앞뒤로 왔다 갔다 하면 이 옆면이 어떻게 될까요? 옆면이 쐐기의 원리에 따라서 얘가 벌어졌다가 오므라들었다가 벌어졌다 오므라졌다 하면서 이 렌즈와 플랫파라트, 즉 렌즈와 표본의 초점 거리를 얘가 조정을 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앞뒤로 조절하는 게 아니고 미세하게 얘가 좌우로 왔다 갔다 하면 앞뒤가 벌어졌다 줄어들었다 하는 원리라는 거죠. 자, 얘를 이제 렌즈 스테이지에 포커스 램프를 끼는데, 이 오른쪽에서부터 끼면 됩니다. 오른쪽에서 끼고 이 눈금이 들어가도록 앞에서부터 끼고요. 자, 왼쪽으로 나오면 되고요. 그렇게 되면 여기 Z축이라고 되어 있는 이 Z의 눈금이 표시가 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눈금이 왔다 갔다 표시가 되게끔. 자, 그럼 처음에 안내 드린 것처럼 얘는 앞면은 하늘색이고 뒷면은 똑같이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게 보이시죠? 네. 이제 여기까지 되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렌즈와 렌즈 커플러가 얘네들 한 번 더 떼야 된다 그랬죠? 네, 이 둥근 게 렌즈인데 이 렌즈를 어디에 붙여야 되냐면요, 이 뒷면에 여기 딱 달라붙여야 돼요. 이렇게 달라붙게, 자석으로 달라붙게 돼 있어요. 근데 얘가 떨어지지 않도록 이 사이에다가 양면 테이프를 하나 붙일 건데, 그 양면 테이프가 여기 있는 링 스티커예요. 링 스티커. 이 도너츠 모양의 링 스티커인데 얘가 양면이에요. 양면이기 때문에 얘를 떼면 이쪽 부분이 찐득찐득한 스티커입니다. 이 스티커를 여기다 붙여요. 꾹꾹 눌러주면 달라붙겠죠. 그리고 나서 한번 벗겨주세요. 그러면 이쪽에 이렇게 링이 남아있는 게 보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다가 이걸 갖다 대면 돼요. 그럼 알아서 딱 붙습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하실 거는 이때 꽉 눌러주면 안 됩니다. 왜 눌러주면 안 되냐면, 한번 뒤집어 보세요.
이 가운데 있는 이 볼 전구가 지금 정 가운데 와야 되는데 정 가운데 오지 않고 약간 왼쪽 아래에 쳐져 있어요. 이 렌즈가 정 가운데 오도록 다시 뒤집어서 초점 위치를 조금 다시 한번 뗐다 붙였다 하면서 이 가운데 있는 볼 전구가 정 가운데 오도록 약간 조정을 해 주셔야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링 스티커, 양면 스티커를 한 뒤에 얘를 갖다 붙이면 그냥 딱 달라붙는데 그대로 세게 눌러서 고정시키지 마시고 뒤집어서 제가 면봉으로 찝어서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 가운데 이 투명한 이 하얀 게 초점이 지금 안 맞네요. 이 가운데 이 투명한 게 얘가 렌즈예요. 이 렌즈가 이 동심원의 가장 가운데 오도록 최대한 조정을 한 뒤에 붙여야 됩니다. 동심원의 가운데 오도록 뗐다 붙였다 하면서 자리를 좀 딱 가운데 맞도록 잡아주세요. 네, 이 과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걸 대충 붙이면 나중에 상이 잘 안 보이는 일이 생겨요. 자, 지금처럼 이렇게 렌즈에 딱 가운데 오도록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붙였다면 뒤를 꾹꾹 눌러 주시고 그리고 이 뾰족한 면봉으로 한 번씩 이 렌즈를 한번 닦아 주시면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지금 거의 한 60%가 지금 완료가 된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 패닝 가이드라고 하는 게 이 두 가지가 있어요. 얘랑 얘랑. 우선 이 긴 거부터 할게요. 얘를 접을 때 색깔이 보이시죠? 이 파란색이 앞이고 노란색이 뒤라 그랬잖아요. 그럼 파란색이 앞에 돼야 되고 노란색은 사라지게 하려면 이 눈금대로 얘네 두 번을 접어요. 한 번 접고 한 번 접어서 파란색 쪽으로 접어야 됩니다. 얘를 이 사이에 집어넣습니다. 사이에 집어넣고 꾹꾹 눌러주는 거 잊지 마시고요. 다시 한 번 더 얘도 이렇게 말아서 홈에다 집어넣어 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꾹꾹 누르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파란색이 앞에가 있고요. 뒤쪽에 노란색이 보이시죠? 이렇게. 네, 이렇게 되면 성공한 겁니다. 자, 여기서 신기한 게 하나 있어요. 여기 뒤쪽 잘 봐보시겠어요? 뒤쪽 보시면 여기 세모 보이세요? 세모. 이 옆에도 세모 보이시죠? 이 세모랑 세모 사이에 어떤 게 들어가냐면 이 세모랑 세모 사이에 플래파라트가 들어가요. 연구 플래파라트 이제 과학실에 있는 거 쓰셔도 되고 가장 잘 보이는 거는 뭐 집신벌레 이런 것보다는 개나리 이런 식물 세포가 잘 보여요. 뭐 개나리라든지 아니면 뭐 양파 표피 이런 게 매우 잘 보이기 때문에 과학실에 있는 그런 표피를 보시면 됩니다. 자, 얘를 이 세모 사이에다 이렇게 집어넣으실 수 있어요. 잘 보세요. 이 세모가 만나는 사이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으시면 플래파라트가 쏙 맞게 들어갑니다. 반대편도 이렇게 세모 사이에다가 이 사이를 벌려서 여기에 집어넣으시면 이 세모 사이를 삼각형과 삼각형 사이를 벌려서 이 사이에 집어넣도록 하면 됩니다. 이건 잠시 후에 또 설명드릴게요. 자, 패닝 가이드 두 개가 이제 서로 결합이 돼야 되는데요. 자, 보시면 파란색은 파란색, 이렇게 노란색 이렇게 되면 안 되겠죠? 항상 색깔은 같은 방향을 얘기한다고 했기 때문에 파란색 뒤집어 보면 노란색이 나타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여기 보시면 이 빨간색은 숨겨져서 안 보여야 돼요. 빨간색이 숨겨져서 안 보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렇게 해야겠네요. 이렇게 해서 얘가 뒤에서부터 이렇게 오면서 이 다른 빨간색을 가릴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또 얘가 뒤에서부터 오면서 네, 이렇게 가릴 수 있도록. 자, 그럼 두 개가 합쳐졌습니다. 자, 뒤집어 보면 이제 이 빨간색만 남았죠. 자, 얘랑 얘는 이렇게 결합을 하면 돼요.
어떻게 결합하냐면 이렇게가 아니고, 자, 방금 만든 거를 밑에다 깔고 얘를 위에다 얹는 거죠. 이렇게 얹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얘를 밑에다 놓고 글씨를 위로 가게 하고 얘를 위에다 얹고요. 그대로 같이 잡아서 뒤로 한번 돌려보시겠어요? 빨간색이 그대로 있잖아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하냐면 책받침 그냥 꺾듯이 이렇게 꺾어서 뒤로 숨겨주면 됩니다. 이렇게 꺾어서 뒤로 이렇게 숨겨주고요. 꺾어서 뒤로 숨겨주고, 꺾어서 뒤로 숨겨주고. 자, 거의 완성이 됐습니다. 보시면 이 노란색 면이 결국에는 다 뒷면인 게 보이고요. 뒤집으면 파란색 면이 앞면인 게 보이죠? 빨간색은 처음 말씀드린 대로 사라졌죠? 잘 사라졌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이 노란색은 한 번 더 접어서 뒤로 넘기면 되니까 신경 쓸 거 없고요. 여기 포커스 램프에 있는 이 탭 있죠? 탭. 얘를 이렇게 꼿꼿이 세워주세요. 꼿꼿이 세우셔서, 자, 관찰할 때는 여기다 눈을 대고 보시고 이 포커스 램프를 가지고 좌우로 움직이면서 초점을 조절하면, 세워서 보면 이 플랫파라트와 거리가 조절이 되는 게 보이실 거예요. 자, 여기까지 거의 다 됐고요. 자, 마지막 뒤집어 보세요. 자, 보시면 여기 눈금이 4개가 있어요. 하나, 둘, 셋, 4개가 있는데, 자, 그냥 공식이라고 생각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편해요. 위에서부터 3개는 안쪽으로 접고 4번째만 바깥쪽으로 접는다. 자, 무슨 말이냐면요, 위에 한 번 안으로 접고, 위에 2번째도 안으로 접고, 위에서 3번째도 안으로 접고, 마지막 4번째 것만 바깥쪽으로 접는다. 이렇게 3개를 다 안으로 접고요. 4번째 것만 바깥으로 접으면 얘가 이렇게 딱 달라붙습니다. 이렇게 자석처럼 이렇게 달라붙어요. 자석처럼 탁 붙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폴드스코프가 이제 완성이 됐습니다. 자, 여기 움푹 파인 이 부분이, 움푹 파인 부분이 손잡이가 돼서 이렇게 움직이면 X축이라 그러죠. 여기 X라고 되는데, X가 왔다 갔다 하면서 X좌표가 변하고요. 위아래로 하게 되면 여기 Y좌표 보이죠? Y좌표의 눈금이 이렇게 변합니다. 자, 이게 변하죠? 그 다음에 얘를 하면 Z좌표가 변하죠. 즉, 플랫파라트, 즉, 세포 표본의 위치를 정할 때는 X, Y로 정한 다음에 포커스 초점을 맞출 때는 이 Z축으로 초점을 맞추면, 그러면 진짜 잘 보여요. 잘 보이는데, 자, 이제 선생님이 그럼 이 뒤쪽에다가 실제로 양파 표피를, 아니 개나리 표피를 한번 넣어 볼게요. 여기 보시면 세모 있다 그랬죠? 세모. 이 세모 사이에다가 얘를 이렇게 끼워야 됩니다. 세모 사이에 끼워야 돼요. 반대쪽도 여기에 세모가 있어요. 이쪽에 세모 사이에다 들어가야 돼요. 여기 잘 보셔야 됩니다. 세모 사이에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세모 사이에 들어가서, 중요한 건, 자, 이 세포 샘플이 이 초록색인데, 이 초록색이 이 렌즈 바로 위에 오도록 좀 조정을 해주세요. 이렇게 엇나가 있으면 안 되겠죠? 오른쪽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최대한, 네, 여기 맞추시면 되죠. 그 다음에 이렇게 덮으면 됩니다. 덮고 여기를 이제 보시면 돼요. 여기 눈을 대고 보시면 되는데, 자, 이번에는 눈을 대고 이렇게 보는 방법은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완성이 됐고, 자, 노란색은 뒷면이고 이 파란색이 앞면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보면서 초점을 맞추시면 돼요. 이렇게 보면서 초점을 맞추시면 매우 잘 보이는데요. 네, 이렇게 밝은 데서 해서 야외에서 일반인들이 이렇게 세포를 관찰할 수 있는 이 종이 현미경이에요. 그런데 더 좋은 게 있어요. 더 좋은 게 있는데, 어떤 기능이 있냐면, 하나 더 남아있는 이 렌즈 커플러 있죠? 자, 실물 합산기로 보여드릴게요. 이 렌즈 커플러가 이 렌즈 앞에 한번 붙여보시겠어요? 앞쪽 파란 쪽에다가
딱 달라붙죠? 네, 이게 딱 달라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렌즈 커플러가 이제 렌즈 커플러가 이렇게 스마트폰에 이렇게 여기에 달라붙어 있으면 스마트폰에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 스마트폰에 딱 달라붙겠죠. 이해되셨나요? 제가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렌즈 커플러가 여기 이게 딱 달라붙는데 얘를 이 스마트폰 렌즈, 요즘 최신 나온 스마트폰은 렌즈가 여러 개예요. 최신 나온 스마트폰은 저처럼 렌즈가 이렇게 한두 개가 아니고 렌즈가 여러 개입니다. 그래서 어떤 렌즈가 주 렌즈인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확인하시려면 카메라를 이렇게 실행을 해서 뒤에서부터 렌즈를 손으로 하나씩 가려보세요. 렌즈를 손으로 하나씩 가리면 어떤 렌즈가 주 렌즈인지가 나옵니다. 네, 제 카메라는 위에 있는 게 주 렌즈네요. 이렇게 손으로, 제가 지금 손으로 이렇게 렌즈를 가리고 있어요. 렌즈가 뭐 3개이고 4개인 스마트폰도 있기 때문에 이 카메라가 어떤 렌즈를 쓰는지를 손으로 한 번씩 가려보시면 알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 위에 렌즈가 주 렌즈라고 지금 확인이 됐기 때문에 얘를 렌즈 커플러 하나 남는 거를 이렇게 붙이면 돼요. 이렇게 붙이시면 됩니다. 근데 붙이려면, 잘 붙이려면 어떻게 붙여야 되냐면요, 여기 보시면 양면 링 스티커가 있죠. 이 양면 링 스티커를 이 렌즈 주변에 그대로 한번 이렇게 붙여주세요.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이 스마트폰 케이스를 벗기셔야 됩니다. 스마트폰 케이스가 있으면 잘 안 달라붙어요. 그리고 특히 아이폰 같은 경우는 좀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아이폰은 카메라 렌즈가 이렇게 모서리에 있어서 이걸 붙이기가 좀 쉽지 않아요. 안드로이드 폰이 조금 유리하고 갤럭시 시리즈가 유리하고 아이폰은 조금 어려움이 있다는 거, 네, 미리 양해를 구합니다. 자, 스티커를 붙였으면 얘를 거기다 덧대서 이렇게 붙입니다. 붙이고 이대로 끝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양면 스티커가 접착력이 약해요. 자, 스카치 테이프, 과학실이나 집에 있는 스카치 테이프를 이용해서 이렇게 모서리를 한 번 더 이렇게 붙여주시는 게 좋아요. 모서리 한 번 더 붙여주시는 게 좋은데, 이때 주의하실 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이게 붙였을 때 이 스카치 테이프가 이 잠시만요, 여기 둥그런 홈 있죠. 이 홈 안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붙여주셔야 돼요. 이 스카치 테이프가 둥그런 이 홈 안으로 들어가지 않게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네, 이렇게 붙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카메라가, 자, 이 카메라가 여기에 그대로 딱 달라붙습니다. 지금 얼핏 보이시죠? 세포 보이세요? 지금 거의 얼핏 세포가, 네, 보이는데요. 네. 네, 세포가 보입니다. 개나리 식물 표피세포가 보여요. 자, 좀 더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제 스마트폰 화면을 미러링 해 보겠습니다. 네, 이게 제 스마트폰 화면이에요. 제 스마트폰 화면으로 지금 관찰하고 있는 식물 세포입니다. 개나리 세포가 이 정도로 보여요. 이 정도로. 어떠신가요? 상당히 잘 보이시죠? 세포 벽부터 이게 지금 1000배의 확대가 된 거거든요. 1000배. 자, 잠시 후에 제가 개나리 말고도 방금 전에 봤던 집신벌레도 한번 봐보겠습니다. 자, 집신벌레를 제가 봐보겠습니다. 있죠. 네, 집신벌레로 그대로 갈아 끼겠습니다. 근데 이 집신벌레는 이 위치 찾는 게 좀 쉽지가 않아요. 너무 작기 때문에 위치 찾는 게 좀 쉽지 않다는 거, 여기 정 가운데로 집신벌레가 여기 정 가운데 있는 거를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 가운데 있는 걸 확인하시고, 집신벌레 크기랑 광학 현미경으로 본 거랑 지금 본 거랑, 네, 광학 현미경으로 본 거랑 지금 본 거랑
좀 어떠신가요? 크기 차이가 있나요? 더 선명하게 미러링으로 보여드릴게요. 네, 지금 폴드스코프로 보고 있는 집신벌레예요. 지금 초점을 좀 맞춰보니까 이 정도까지 보입니다. 네, 지금 초점이 어느 정도 맞았는데요. 네, 핵감 보이시나요? 핵감? 네, 핵감. 실제로 이것도 1000배로 보는 핵감이고요. 네, 초점을 좀 정확히 맞추면 이런 정도까지 보일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여기까지 해서 원생 생물을 관찰할 수 있는 광학현미경과 또 그 광학현미경을 대신할 수 있는 종이현미경, 폴드스코프 적정 기술 중에 하나인데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자, 추가적으로 그러면 이 샘플 말고 샘플을 추가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 있습니다. 여기 재료 중에 보시면 이 투명한 게 있어요. 투명한 거. 이 투명한 게 스티커인데요. 이 스티커를 아까 만들고 남은 재료 중에 이 하얀 거, 이 하얀 거에 붙여요. 이렇게 붙이세요. 하나를 떼서 붙이세요. 하나를 떼서 붙인 다음에 여기에다가 뭐 혈액을 한 방울 떨어뜨린다든지 아니면 모기를 잡아서 넣어도 되고요. 여기다가 개미를 잡아서 넣어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양면으로 이렇게 붙인 다음에 얘를 이 플래파라트, 종이 플래파라트를 이 폴드스코프에 끼워서 관찰하면 그러면 우리 주변에 진짜로 작은 생물을 더 쉽게 관찰할 수 있어요. 뭐 아이들의 모기, 아이들이 잡아온 곤충, 또 여러가지 나뭇잎 이런 거를 아이들이 직접 그 플래파라트 샘플을 만들 수 있는 키트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걸 이용해서 하신다면 학기 말에 더 재미있는 심화 수업이 가능합니다. 부족했지만 여기서 이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